올라가. 안내해 주세요. 예, 안내해 주세요. 자, 지금 올라가야 돼요. 저랑 같이. 공실이어서 집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관계로 갖춰져 있는 1317호로 이고 2층 후문까지 이동하면서 동선을 확인하시고 편의점 향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층 웨이트를 타고 이동하여 잠깐 정차하면서 2층에서 형사 육부장실 앞 창고인 1526호를 보시면 현행 기록과 압수물 등이 보관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검사실이 있는 등 수사 보안 문제와 보호 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자단은 12층 브리핑룸에서 하시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층 브리핑룸을 벗어난 후에는 촬영 등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13.13.15일에 완전히 진공 상태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인사이동 후에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두는데 왜 완전히 비었다 이거예요? 검사실은? 검사실 공실이 있습니다. 아니 공실이라는 게 있는데 예. 집기도 없고 그냥 완전 공실이라는 건지 집기는 있고. 책상 일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 얘기는 예. 박선영 의원 얘기는 네. 박상용 검사가 근무했을 당시에 예. 보통의 구조에 있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 책상도 있고 거기 네. 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책상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의자 있고 네, 교도관 앉는 의자 있고 그런 의자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사무실 구조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안 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드리는 완전히 안 겁니다. 된 것이 아니라 131호 원래 상태로 훼손한 거죠. 아, 저희가 부임한 이전부터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정리해서 질문할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했어. 자, 저 질문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잘 아는데 네. 1313호를 쓰던 박상용 검사가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면 네. 그 검사실의 직기 상태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검사가 오면 그걸 그대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실을 책상 하나만 놔둔 상태로 직기를 다 빼내갔다는 것은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네. 언제 직기들을 다 빼내갔는지 시점이 언제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집기 그리고, 예. 그리고 왜 그렇게 직기들을 다 빼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누구 지시로 그렇게 직기들을 빼내도록 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검사 인사 이동이 있으면 네. 특히 공실을 만들어 놓나요? 안 그렇잖아요. 검사 수가 그 이후로 줄었기 때문에 예, 공시로 놔두고 타 부서에 집기가 필요하게 되면 빼서 좀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예. 박상용 검사실 1313호 말고 네. 검사소 줄었다고 다른 검사실도 공실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비어 있다는 게 예, 예. 집기도 다 비웠어요 그 방들도 집기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다. 예, 예. 아까 그 네, 이야기에서 말씀. 13층이 보안구 얘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아까 주시죠. 13층 전체가 보안구 얘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13층 같은 경우에는 공공수사부가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행 세칙에 따라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구역인데 예. 변호사 아닌 사람이 수발되는 사람이 막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제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더 숨기고 그런 짓 하기 딱 좋았겠네. 그 이야기네요. 일단 제한구역이라며 제한구역의 현장 조사다. 제한구역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비서들이 맘 놓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 국조 나온 현장 조사단조차 무슨 사진을 찍내 만에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영상 녹화실이니 창고니 이런 데서 술 들여다가 먹고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말 같은 말씀 하셔야지. 교도관들이 다 그 시행세칙 갔다잖아요. 네? 대변인 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공보관님. 아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아니, 시행세칙 정확하게 주세요. 보안구역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도 봅시다. 법무부 보안 업무시행재칙 39조에 그거 주세요. 아니, 그 시행세칙에 대해서 논리가 안 맞는 게 13층이 네.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주세요. 지난번에 봤어요? 저 수원교도소 그 교사들의 얘기? 입증 기관보한테 들었습니까? 아 제가 그날 다른 그거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보셔야죠, 들었습니다. 지금. 예. 그 교사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김성태 회장의 그 수행들이 다 오고 가는 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안구역인데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진도 공식적으로 제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보안구역입니까 지금? 오늘 들어가서 의원들 다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니 수원 맞아요. 경찰청장 지금 나와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말도 안 돼. 여기 예. 수원지방검찰청장 나오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자, 말 공보관. 같은 말을 네, 하고 말씀해 뭐 주십시오. 벽돌을 자, 그리고 해서 하나- 예. 자, 박상웅이 거의 매일 1313호에 출석을 해서 참고인이란 명목으로 출석을 해서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박상웅이 어떻게 출입증을 받아고 어떻게 해서 출입했는지 이 시스템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상웅이 받았다는 그 참고인 출입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출입증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고 또 나갈 때는 어떻게 반납을 하는지, 요걸 좀 오늘 출입증 취득과 이후의 반납 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싶다는 말씀이십니다. 출입증을 어떻게 해야 1313호를 들어오고 나가는지, 들어오고 나갈 때 그것은 그러면 시스템상에 다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 오신 곳은 호수 방향 1층 출입구고, 통상은 옆쪽이 2층 출입구 방향입니다. 북측 출입구 방향인데, 그쪽에서 2층에 민원인 방문 데스크가 있습니다. 방호실이 있고, 거기서 출입증을 교부받아서 뭐 12층이면 13층이면 13층, 15층이면 13층 층간 제한 출입 방문증을 받아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층에서 업무를 다 본 후 다시 2층으로 내려가서 2층에서 출입증 반납하고, 출입증 등록 시 교부받은 제출한 신분증을 다시 회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3층 보안구역에 대해서 네. 출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해당 검사실에 출입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니, 출입 등록. 보안구역이라면서요. 출입 등록을 해주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출입 등록을 해주는 한에서 이왕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냐고요? 누구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해당 검사실에 검사가 허용을 하면은 들어갈 예, 수 있고, 예, 그 말씀을 허용을 하지 드립니다. 않으면 못 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원칙적으로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 외의 사람은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출입 등록을 안 해되면 못 들어오게 돼 아니, 출입 있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예, 예. 내가 아무나 출입 등록해가지고 내 검사 13층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김성태가 있다고 예, 맞습니다. 예. 수사상 필요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수사상 필요하면 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회의용으로 필요할 때는 범위가 마음대로 확장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안구역이고 변호사, 참고인 등 범죄와 직접 관련돼서 수사와 직접 관련된 사람만 올 수 있게 된 공간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른 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죠. 그거 우리 예. 검사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떤 그 김성태 수행 비서가 예, 맘 놓고 드나들었어요. 무슨 자격이냐, 5월 무슨 17일 자격. 날 드나들었는데, 지난번 기관국의 수원지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그 기록이 확인이 됐거든요. 들어온 게 32분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40 몇 분에 들어가요. 41분인가요? 출입증 태그 기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입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상훈 비서가 내려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기록이 32분, 41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다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원지검장인데. 근데 그 박상훈 비서, 김성태 비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보안구역에 13층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출입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남는 거죠. 있어요. 출입증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의 태그를 했다는 것은 지위가 일반적으로 참고인- 출입증이 아니, 있다는 들어봐요. 말씀. 전산으로 예. 했으니까 기록이 그 남는 사람들의 거지. 지위가, 원래 들어왔으면 예? 기록이 안 남죠. 근데. 경호인이냐 참고인이냐 증인이냐 뭐냐 이거예요. 아니 김성태 수발 등 사람 이렇게 해서 출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든지 아니면 변호사 검사가 어떠어떤 목적으로 조사 필요상 소환한 게 아니면 무슨 자격으로 들어갔냐고요. 자, 변호사 외에 누가 무슨 자격으로 네, 들어갔냐고. 이렇다면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세부 계획 관련해 가지고 아까 뭐- 말씀하셔가지고 가지러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박상웅이 그날 사용한 출입증 우리 한번 보고 싶고요.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 그 다음에 13층에 찍는 것, 그리고 나갈 때 또 찍는 것, 나중에 퇴실할 때 반납한 것, 그리고 당직 체제에서는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오늘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만약에 박상훈 검사가 참고인으로 박상훈 검사가 예. 박상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참고인으로 조사할 뜻이 없이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김성태를 수발할 실질 목적으로 김성태를 수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박상웅을 출입시켰다면 그게 수원지검 청사관리자인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그 허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말 맞는지 네? 비둘기 교환 이런 거 지금 다 적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질의한 거 예, 메모하고 다 있습니다. 예. 메모해서 확인해 주세요. 아니 검찰청 구치소 교도소 제일 중요한 게 비둘기 날리는 거 금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알죠? 비둘기. 이건 받았습니다, 이거. 네, 예, 이거는 받았습니다. 예, 세부 이행 계획이고 지금부터는 현장 조사단 의원님 이동하기 위해서 쪽지를 주고 가는 거지. 보안구역이라고 해서 잠깐만. 뭔 소리야 지금? 보안구역이라고 해서 참고인은 못 들어온다. 아니, 수사당 필요하면 허용하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참고인보다는 예. 당연히 참고인으로 예. 검사의 허락을 받아서 예, 허가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예. 보안구역 출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동하시겠습니다. 그게 불법적 편의 제공입니다, 의원님. 저희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 1313호 그리고 영상 녹화실 그 옆에 있는 1315호 이른바 창고 그리고 15층에 형사 6부장실 옆에 있는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그리고 출입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2층 출입증 발급하는 곳 그리고 2층에 있는 출입구가 3개 있잖아요. 중간 출입구, 우 출입구, 중앙 출입구. 그 중앙 출입구가 있는 것은 2층뿐이다. 그리고 2층에서 약 1분 한 30초면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도착할 수 있고 그 편의점에서 소주 총 4병, 생수 3병, 담배 1갑, 봉투, 비닐봉투 하나 이렇게 샀다는 것 현장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김동규 교도관과 검사실의 수사관이 2층에 내려와서 음식점에서 배달된 연어 회대밥을 받아가지고 다시 14층 검사실로 올라왔다. 이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 모두 진실이고 1313호에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특히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어 회대밥과 소주를 마신 곳은 검사실 옆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것은 1313호 바로 맞은편에 있는 1315호 창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이
검찰청으로 출정을 오면 그 창구라는 곳 1315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밖에 있는 쌍방울 임증국까지 다 거기 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때 김성태가 진술 방향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5층에 형사 6부장실 옆에 있는 또 다른 창고,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기록 중에는 15,000페이지 분량의 김성태, 이화영, 박상민 등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녹취록은 수사 기록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기록 목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수사 기록 목록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들은 그것을 일부러 수사 기록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인들이 그런 기록이 있는 줄을 전혀 모르게끔 한 것이죠. 이것도 불법입니다. 저 수사 기록, 저 녹취록이 변호인들이 볼 수 있었으면 진술셈이나 여러 회덮밥 그리고 진술 조작 그리고 검사시설에서 이루어진 김성태 회장의 뭐 기업인을 만났든지 또 계열사 사장단을 만나서 주총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모두 다 확인되고 노출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화영 부지사가 여러 회 반입됐고 술도 먹었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검찰청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죠. 자기들이 진상조사 해봤더니 그거 다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 녹취록을 다 검사들이 봤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을 이제 국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단계가 됐습니다. 저희 국조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게 책임자들이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국회 들어가서 보도자를 배포하고 다시 한번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현장 조사의 가장 중심은 팩트 체크입니다. 이제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 현장에 13135 창고 영상 녹화실 이 부분을 저희가 소상히 살펴봤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4월 3일 금요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기관 보고가 있었어요. 그 기관 보고에서 과연 그러면 연어 회덮밥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술이 반입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날 2023년 5월 17일 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물증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난 기관 보고에서 수원교도소의 교도관이 여러분 오늘 현장 검증에서 봤지만 바로 수원지검 후문 쪽에 있는 2층에서 나가면 바로 회덮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팩트 체크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도소 교도관이 수사관과 함께 회덮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소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바로 2층 후문에 있는 곳이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건물에서 회덮밥을 받아왔다, 사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1차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 술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 직원들의 법인카드가 1084로 끝나는데 그 법인카드의 기록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바로 수원지검 후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어떻게 샀는지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데 12,100원을 처음에 삽니다. 소주 1,800원짜리 3병, 물 700원짜리 3병, 그리고 담배 4,500원짜리 하나, 봉투값 100원, 그게 12,100원입니다. 그래서 사와서 물을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소주의 리터와 물의 리터가 다르니까 넣어봤더니 소주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병을 더 사러 갑니다. 그게 1,8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소주 4병을 사서 물 3병에 넣고 가는데 바로 편의점과 수원지검 후문은 2층에 있는 후문과의 거리는 어른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물이죠. 그리고 바로 이 비서의 태그 기록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박상웅 김성태 회장의 비서가 2023년 5월 17일 6시 32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퇴실을 하는 태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6시 41분에 다시 입실하는 태그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기관 보고에서 수원지검장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맥락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물증과 입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에 의하면, 검사장에 의하면 이곳 13층은 보안구역이라고 합니다. 검찰청 전체가 일반적인 보안구역인데 특히 이 13층은 보안구역이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우리 현장 나온 국회의원님들도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사진도 찍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13층 13호 1313호실에 박상용 검사가 무시로 김성태들을 수발들게 했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김성태에 수발된 사람들은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닙니다. 사건 직접 관계 당사자도 아닙니다. 사건 직접 관계 당사자라면 철저히 분리를 해야죠. 그게 아니고 이 보안구역에 국회의원조차 함부로 사진도 못 찍게 하는 이 구역을 무시로 마음대로 통행하게 함으로써 김성태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메시지나 증거 조작이나 진술 조작을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말 맞추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313호는 그냥 방 하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사실, 그리고 검사실, 그리고 영상 녹화실 3개가 하나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313호실 문을 닫으면 검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영상 녹화실에서 대여섯 명의 공범들이 술을 먹으면서 히덕거리면서 무슨 말을 맞추든 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교도관 한 사람 입회한다 그래도 영상 녹화실의 문을 닫고 검사실의 문을 심지어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은 그 전체 상황을 감시하거나 범인들 간에 그리고 검사와 범죄자의 간에 어떤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 김승원 의원님. 김승원 의원 한 말씀. 예, 오늘 저희 팩트 체크는 박상웅 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그 검찰청 출입증과 관련된 태그 기록 그리고 쌍방울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도관의 12분의 교도관들의 이런 술을 12분의 교도관들의 그런 진술 세미나와 하기 위한 그런 공범에 같이 있었다는 그런 진술 등등이 보안 자료로 보조 자료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아쉬운 점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이 현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집기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좀 채워져 있어서 좀 아쉬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 알게 된 거는 영상 녹화실이 되게 조사자와 피조사자 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박상용 검사실 옆에 있는 영상 녹화실은 책상 4개가 붙어 있는 상당히 큰 규모라서 공범들 5, 6명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설모 변호사가 왔기 때문에 연어라든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술을 사왔다 혹은 받아왔다고 보이는 김성태의 비서 박상용이 수원지검에서 박상웅이 수원지검에서 나간 시간이 밤 8시 34분 45초입니다. 술을 사와서 반입한 시간은 밤 6시 41분 04초고요. 뭐 이 2시간의 시간 텀이 있고 그다음에 당시 김성태, 방용철 등등이 수원구치소로 복귀한 시간이 밤 9시 44분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원구치소는 그 밤이면 아마 15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추정컨대 아니 뭐 제가 볼 때 확신컨대 저녁 6시 40분부터 밤 9시까지 그 사이에 충분히 연어를 곁들인 소주, 술 파티를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시간도 넉넉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반박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저도 판단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수원지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음식과 그리고 소주가 반입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동선이 저희는 의혹에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성룡 검사가 사용했던 1313호는 다른 검사실의 영상 녹화장과 달리 책상이 3-4개 이상이 있어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검사실을 가보니까 테이블 하나에 한 2명 정도만 질답을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박성룡 검사실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창고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창고에서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검찰청의 창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기류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다. 실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요. 검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서류들을 놔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캐비넷이 있고 겉에는 캐비넷이 있지만 중간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충분히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서류 창고였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라고 부르는 이유도 저희가 의문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 장소는 충분히 여러 명이 앉아서 진술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서 창고가 우리가 둘을 확인했잖아요. 1313호실의 맞은편에 있는 창고, 그 다음에 15층에 형사 6부장실 옆에 있는 창고. 근데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는 완전 회의실입니다. 탁자만 있어요. 거기에는 캐비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에서는 수감자들이 여러 명이 대기하면서 하루 종일 진술 세미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판단되고요. 15층에 있는 창고는 캐비넷이 있는 서류 보관 창고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15,000쪽의 녹취록이 별도 보관돼 있고 이 별도 보관된 15,000쪽의 녹취록은 수사기록 목록에도 반영되지 않는 한마디로 은폐되고 숨겨진 수사기록인 겁니다. 이게 오늘 발견됐습니다. 네. 한 가지 13층의 그 창고에서 금방 이근태 의원님께서 탁자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탁자가 있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사실 제가 오늘 뉴스성 분들한테 오늘 네. 제가 10분쯤 같이 못 갔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금 창고 안에 식당 이런 게 있는 사실상 회의실의 형태라고 했는데 이 지검 전체의 그런 창고들이 그런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유독 그 박성현 검사실에 앞에 있는 그런 창고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물어봤네. 그거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확인한 창고라고 하는 것은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1313호 앞에 있는 게 1315호였죠? 1315. 1315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상용 검사실이 1313호인데 문을 열면
1313호라고 있고 이게 창고라고 써 있는데 1315가 창고라고 써 있는데 창고를 들어가 보면 창고가 아니라 회의실이에요. 그냥 탁자 있고 한 6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예. 네. 오늘 얘기할까요? 네. 오늘 와서 검증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 민주당이 이 의혹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이 노력이 가상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뭐 회유 조작 특위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의혹 조작 특위입니다. 이재명 죄지우기 위한 의혹 조작이다. 자, 아시다시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어 술 파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상식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연어 술 파티 하면 근사한 연어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연어 회덮밥 도시락이라는 거 다 밝혀졌습니다. 갈비탕 값도 안 되는 연어 회덮밥 도시락에 지금 뭐 시연을 한다고 마트에 들어가셨었는데 마트 주인이 그럽디다. 장사도 안 되고 민생도 어려운데 왜 여기 자꾸 찾아오냐. 그래서 술도 안 팔겠다 하면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지금 사람들,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오로지 이재명 죄 지우려고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조작하는 거, 이 민주당에 대한 꾸짖음,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와서 아마 이런 의혹을 제기할 것 같아요. 검사실을 일부러 치웠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가 수원지검 검사 정원수가 114명인데 실근무자 검사 수가 72명이랍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특검으로 검사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검찰청의 검사들이 60%밖에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안전을 한마디로 파탄내는 검찰 해체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검사실을 고의로 치웠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검사실마다 붙어 있는 영상 녹화실, 소위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영상 녹화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2.4m, 3.6m인가요? 해서 약 한 평밭 남짓한 그런 검사 영상 녹화실이었습니다. 지금 태그 기록을 보면 6시 41분에 그 쌍방울의 참고인으로 불러왔던 박상웅이 중문에 태그를 찍고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어 회덮밥을 찾아서 올라간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들 주장대로 술 먹고 회덮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면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걸어서 검사실 안에 이 영상 녹화실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면 15분 남짓의 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41분에 태그를 찍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3, 40초, 거기서 검사실 정문까지 출입문까지가 3, 40초. 그렇게 따지면 15분 남짓 동안 이 소주 먹고 그다음 환기까지 하고 밀폐된 공간을 환기까지 해서 7시에 도착한 설주환 변호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간 낭비하고 이런 국력 낭비하고 이런 예산 낭비할 시간에 본인들이 정말 조작이라면 이화영 부지사가 떳떳하게 재심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떳떳한 재심 청구는 하지 못하고 온갖 조작 의혹 불리면서 지금 국회의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생에는 1도 관심이 없고 대통령 죄지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상용 검사가 출국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 박상용 검사를 기어이 출금시켰습니다.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살리려고 이 M1 검사 한 명 죽여도 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저는 민주당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려고 하는 이 모든 의혹 조작쇼, 결국 여러분들의
이 국민들의 민심, 여러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등돌리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로 공모해서 북한에다가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인지했다는 것, 또 보고를 받았냐, 보고를 받았다는 것, 또 관여했느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답정너 국조특위 또 이재명 재지우기 특위를 만들어서 연어술 파티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연어 덮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 송금 사실이 없습니까? 또 연어 덮밥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이 판결을 조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연어가 있든 없든 소주가 있든 없든 대법원의 이 판결은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저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당시 2023년 5월 17일 그 참고인 박상웅이가 저녁 6시 37분에 소위 말해서 이 뭐 소주하고 생수를 사고 41분에 이 청사를 들어와서 7시 당시 설주한 변호사가 가기 전까지 전부 소주와 연어 술 파티를 하고 거기서 회유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짓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만약에 연어가 있고 소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몇 분 사이에 41분을 통과해서 이 검찰청 다시 참고인 들어가서 7시 전까지 술판을 버려놓고 거기서 소주 냄새를 다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깜짝같이 아무것도 없이 설주한 변호사 없을 때까지 이미 다 회유가 끝났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인 억지 시나리오다. 그래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국조특위 민당 의원들은 와서 뭐 껌껌이 의혹을 또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또 국조특위 오면은 그걸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해서 결국 사건의 본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인지 보고 관여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는 어차피 답정너 국조특위, 이재명 재지우기 국조특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특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 민주당, 집권 여당 또 행정부, 법무부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공소 취소가 되는 상황이 간다면 결국 이거에 대한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쪽은 어디냐?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그 집단은 이 사건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화영이다. 또 거기에 관여된 뭐 김성애 북한이죠. 또 송명호, 또 리호남 혹은 리명훈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녹취까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서류를 가지고 야 이게 사건의 본질은 진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반박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재명 정권의 명줄이 목줄이 전부 다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끌려다닌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조특위는 빨리 해산하고 원래 법적인 절차대로 하는 게 낫다. 소위 말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전혀 그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재심으로 법적 절차로 가는 게 정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서 대납해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의 부지사인 이화영이 모든 주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까지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남은 겁니다. 현재 재판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지금 중단 중인 재판 속개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결론을 봐야 될 사안입니다.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수원지방검찰청 현장 검증 중에 이화영과 김성태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외부인의 접견을 한 기록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가 15,0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거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기록이 이화영의 접견 기록입니다. 김성태의 접견 기록은 약 8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화영 접견 누가 했겠습니까? 당시 경기도의 관계자, 또 민주당 관계자였겠죠. 이화영에 대한 접견 기록 법무부에 국조특위를 하면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접견 기록을 다 들여다보면 당시 민주당과 경기도에서 이화영을 어떻게 접견하고 누가 무슨 회유를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접견 기록들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즉시 기록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할까요? 그럼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질문할 거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했던 건 이제 오늘 다 풀렸죠? 하시면서 어떤 거 하셨는지 제일 궁금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거 외에도 들어가서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라든지 말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현장 검증 민주당에서 편의점에서 실제로 뭐 술을 주장을 받다가 하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한 장짜리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이 뭐 쌍방울의 법인카드 영수증이라는 건데 거기에 날짜가 5월 17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월 17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수증 한 장 발견되는 바람에 지금 5월 17일로 민주당이 추정을 한 겁니다. 거기 나오는 소주와 생수가 누가 먹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수증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청으로 들고 와서 결국에는 뭐 김성태가 마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짜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는 시간을 보더라도 소주를 산 시간이 6시 37분, 쌍방울 관계자가 건물에 들어온 시간이 6시 41분. 그런데 7시에 설주환 변호사가 왔을 때는 그런 식사 장면이나 이런 거 다 치워져 있고 소주 냄새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분에 건물에 들어와서 검사실에 있는 영상 녹화실까지 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아도 한 15분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연어, 회, 덮밥을 15분 동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술을 먹고 파티를 했으면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음식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설주환 변호사가 7시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모든 진실을 뒤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보니까 황당한 주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술을 먹고 치우고 환기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소주병 하나를 열어놓으니까 그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냄새가 환기되는 것까지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허구스러운 주장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윤석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어가 있다고 한들
독술이 있었다고 한들 그럼 진실이 바뀌느냐라고도 물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밀폐된 공간에 술 냄새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느냐,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